2주 전에 한번 다녀갔었는데, 요번 주 산책 해제하자마자 법회 한다고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3번을 약속했잖아요. 그 제목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달마 혈액론에 나오는 그 외식재연, 내신무천, 시녀장벽, 가있더라. 이제 그 개송 중에 첫 번째 시간에 외식재연 하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내신무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했고, 마지막에 이제 시녀장벽, 그 뜻으로 풀이하면은 이제 바깥으로 외식재연, 바깥으로 인연을 씌고 내신무천 안으로 헐떡거리를 천자기 때문에 안으로 헐떡거리는 이제 없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시녀 장벽, 이 벽과 같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바세계 산다는 게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 감인이라 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 감내한다 할 때처럼 감인,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 참는 것을 인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에서 보면은 뭘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이제 8가지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제 누가가 나를 칭찬해도 바람이고, 이제 흉을 봐도 바람이고, 이익이 생겨도 내인데 살아가는데 불어오는 바람이고, 손해가 생겨도 불어오는 바람이고, 이 8가지 이제 그 바람을 불어올 적에 우리가 이제 바람 불 때 딴 거는 흔들거려도 그 벽은 움직이면 벽이 무너지지. 그 벽은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제 심지어 장벽, 벽과 같아, 이렇게 표현해가 우리가 거래 될 수만 있으면은 이제 가히 있더라, 도에 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내용이. 근데 그 전번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요 차 안에 태어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저 피안을, 저 언덕, 이 언덕에서 태어나서 저 언덕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해를 건너서 간다고 비유하면 이제 괴로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자면은 거기에 등대 같은 게 지표가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 방향을 잡아가 가는 것인데, 그런 등대로 비유해 본다면은 요 내기절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등대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혼란스럽잖아요. 한두 개만 딱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말씀이 가장 요긴한 이제 등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막상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그 인연법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얼마나 인연의 소중함으로, 인연의 이제 귀함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고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 사바세계인데, 그 인연을 씌워라 하니까 우리 과연 이걸 받아들여서 소화해낼 것인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를 해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그 훌륭한 지표가 되는 등대불이다. 요 말에는 공감하지요. 그런데 그게 참 소화하기는 어렵겠지요. 또 오늘 시간은 그 전번 시간에 외식 재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뭐 석상 7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석상 스님의 이제 7가지 이제 그 7거범 그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이제 휴거 계거다. 그렇게 이제 실효자, 쉬어가는 것이다. 그게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도, 휴거, 헐거. 그 도라는 것은 쉬어가는 것이다. 헐자. 그러고 이제 1년 만년거. 우리가 한 생각이 만년이 되게 해서 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한재 고목거라 하면 식은 재처럼, 그 다음에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그럼 아까 얘기하는 시녀 장벽하고 뭐 같은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해서 가라. 그 이제 또 1조 100년고 한 조각 여기 비단처럼, 비단실처럼, 비단 조각처럼 흰 비단, 100년이라 하면 흰 비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 같은 거는 비단이 가장 부드럽잖아요.
그 매끄럽고 부드럽고 가장 이제 이렇게 저항이 없는 거지. 보들보들하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장 살아내는가. 그거를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1조 100년을 적용시킨다면은 그와 같이만 살 수 있다면 거의 뭐 부딪히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뭐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 내가 이제 간직할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1조 100년 거가 있고, 그 다음 뭐죠? 한 4개 했나? 그렇게 맨 처음에 뭐지? 휴고 헐고, 후고해요. 그리고 1조 100년거가 있고, 그 냉초 추월거 그래가, 이것이 이제 수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냉초, 차가운, 그 초자는 가을물 초자. 그 제가 전시가도 말씀드린 가을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들에 이제 논에 물이 짜글짜글 올라오는 거는 이체가 왜 그러냐면, 겨울에 추워지면 나무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들에는 물이 짜글짜글 밑에서 배어 올라와요. 이걸 이제 가을물이라 그래요. 가을물 추자라서. 그걸 이제 냉초 추월 그 가을물처럼 굉장히 깨끗한 거죠. 그 물은 차갑고 깨끗하고. 우리 정신이 알고 보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우리 정신이 따뜻한 게 아니고 우리 정신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을 냉랭 아주 정신 차리면 차가워져요. 우리가 지구를 비유해도 우리 사람 몸에 오장 육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이제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같은 모습이래요. 단어로 봐도. 근데 우리 머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 지구를 좀 북극에 해당해요. 그 차갑고 냉랭한 걸 우리 정신은 굉장히 차갑고 냉랭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가을물이라 하는 것은. 가을물처럼 내가 차갑고 냉랭해지면서 이제 그거는 맑다, 깨끗하다 이 뜻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추월, 가을 하늘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을 달이 굉장히 밝으니까 가을 달처럼 이제 그리 맑고 밝게 가라 이 말이고, 고묘 향로고는 오래된 산소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사당이 있다. 사당이 있는데 요 이제 향로가 향을 피고 향로가 있는데 뭐 거긴 진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데 한 번 피우고 향이 꺼지니까 1년 내내 적적하다 향 냄새조차도 이딱하기가 어렵. 예, 그렇게 적적하게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가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역여유천거는 이제 물 흘러가듯이 요 7 기절 중에 한 기절만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 요거 일부 찍어서 올리는데 한 번 더 들으라고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 보면 전부 다 너무 어렵다 그래. 예, 너무 사실 여기서는 너무 어렵다고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이름도 이미 구도하고 여러 이제 컨셉 너무 많이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으셔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어렵다고 안 느끼시겠지만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게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다기보다는 원체 세간 바깥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이야기고 생각 안 해본 이야기고, 그런데도 진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어려워도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라고 자꾸 가니까 좀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좀 쉬운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한 140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음양이라 그래서 우리 갈로해가 부부학 그러니까 중이 뭐 부부학을 거 아니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뭐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이렇다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한 건데 그런 건 좀 쉽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왜 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오늘 제목이 내심무천인데, 내심무천 그러면 글자 꼬들풀이 할 것 같으면은 안으로 내 마음에 없을 무,
그 다음에 헐떡거리촌, 헐떡거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헐떡거림이 없다. 우리 항상 이제 보면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큰데 집착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큰 고민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많이 헐떡거리죠. 많이 헐떡거리는 때는 원인을 우리 어디서 찾느냐 하면 갈애라 그래요. 갈애. 애를 갈망하는 정신 상태면은 마음이 많이 헐떡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갈래가 만약에 많이 쉬었다 하면은 이제 파도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쓰나미처럼 막 한 30m 쓰나미라고 하면 깜짝 못하는 헐떡거림이고, 같은 헐떡거림이라 해도 높이가 다르면은 이제 그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파도가. 그 우리가 이제 같이 헐떡거린다 해도 얼마나 헐떡거리냐는 또 다 다른 건데, 이게 이제 근본으로 자꾸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갈래가 있어서 쉬지 않고 헐떡거린다 하면 이건 정말 이제 표현 그대로 헐떡거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괴롭다는 뜻이고. 그 헐떡거림이 없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이 개성의 내용을 볼 때.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에게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뭐 내가 많이 헐떡거리든지 적게 헐떡거리든지 그거는 부처님이 와서도 남의 헐떡거리는 걸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100% 내 문제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약 헐떡거림이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칠거에 의존해가지고 마음이 쉬어져야 헐떡거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풍이라 하는 바람이 이제 우리 바깥에도 바람이 쉬지 않고 부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속에서도 나를 칭찬하고 욕하고 손해보고 덕보고 괴롭고 안 괴롭고 그다음 뭐 이런 것은 7가지 팔풍이라는 걸 계속 불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 내 마음에서 얼마나 이제 덜 흔들릴 것이냐는 각자가 감당할 일이잖아요. 그리 많이 헐떡거린다면은 내가 어떤 가래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욕구 불만에 빠지 이러면 많이 헐떡거린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하면 뭐 다 초연해져서 조용하면은 이게 파도가 훨씬 더 잔잔해진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더 잔잔하면은 파도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말로 파도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게 이제 뭐 해인이라 하잖아요. 우리 해인사 그 바다가 이제 그 파도가 하나도 없으면 하늘에 별이 비쳐도 뭐가 비쳐도 고스란히 있는 실상을 그대로 비춰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헐떡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별이 정상적인 별로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비치는 게 아니고 울렁거리는 게 따라가지고 그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우리가 헐떡거린 게 없어진 데까지 내려간다면은 이제 그 능엄경에서 비유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헐떡거림이 하나도 없는 정신 상태로 갔다면 어디까지 갔겠어요? 만약에 헐떡거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갔다면 그게 이제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문수한테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아난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너희 한 사람이 이 지인을 바래서 진심을 바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질 터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허공 속에 있지 않느냐. 그 허공까지 녹아 없어졌는데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삼계라는 것은 허공에 근거해가 허공 안에 존재하는 거지. 그리 우리가 헐떡거린 게 다 삼계를 만드는 것인데, 삼세를 만들고 삼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만약 헐떡거리는 그 파도가 없어지고 조용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 허공마저도 없다는 뜻이래요. 그렇죠. 허공마저 없어지면 헐떡거리는 내용이 진짜 없는 거지. 그 허공이 없는데 그 안에 세상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없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인연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할 인연이 다 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바깥으로는 인연이 씌어졌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는 상태라고 볼 때, 제가 망상을 따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태극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 근곤 이감이가 하늘, 땅, 물, 불 이런 것도 이제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맨 복판에 태극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곡선이 우리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헐떡거린 데 맞춰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한다면은, 요새는 원체 우리가 이제 만원경이 발달하고 이래가 우주 관찰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법에는 뭐 빅뱅이라 그래 갑자기 빵 하고 터졌다 하는데 그럼 터지려면 뭐 터질 게 있어야 터지지 빵 그러지 뭐가 터졌냐 그럼 그건 아직 대답 아무도 못해요. 뭐가 이제 빅뱅 쾅 터졌는지 크게 터졌는지는 그런데 분명히 뭔가 모르는데 그것도 터짐으로써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만 좀 막연하고 증명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아직까지 못 찾는 거. 그렇게는 이제 과학이 아무리 밝혀도 그것까지 못 밝혀내고 있는 것인데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얘기해 본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빅뱅이라 하는 말이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이제 그 표현은 빅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저는 빅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예를 들어가 바다가 이제 그 물결이 아주 진짜 물결 하나도 없는 이제 요 물이 있다 치고 이제 요 바다거나 뭐 이렇게 호수에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돌을 하나 탁 던진다면은 그 돌은 뭐 펑 하고 터지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작게 파동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이렇게 물 고요할 때 던져보면요 신기한 게 모래 하나 탁 던지면은 그게 처음 일어날 때는 파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치에는 이 움직이다 보면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호수에 던져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요. 그죠? 그 파도가. 이 바깥으로 밀려 나올수록 이 점점 이 파도가 더 커져요. 그럼 마지막에 그 땅에 부딪힐 때 되면 그 바다의 파도가 쑥 올라오듯이 그 처음에 던진 그 물결에 비해가는 나중에 일어난 게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대서양에서인가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어디 와서 허리케인이 된다고. 미국 상륙할 때 되면 허리케인이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실제 이제 이게 현상은 그런 거예요. 현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태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원만 우리 이제 그 시무도에도 보면은 그죠. 수행하는 법에 맨 처음에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소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는 고삐를 들고 소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제 발자국을 보고 소를 보고 그 다음에 소를 붙잡았는데 아직도 흡을해가지고 습성이 있는 소라서 그 습성을 녹이는 이제 모구락하는 수행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소가 백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 깨끗한 소로. 그리고 헐떡거리다가 헐떡거리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그래서 그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내 집에 오고 나면은 또 소가 없어져요. 그 소가 이제 진짜 그 수행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진짜 내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수행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소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망무존인 거죠. 소는 없어졌고, 그리고 공부락한 건 없어졌는데 아직도 내락하는 게 남아있어요. 사람이 남아있으면은, 비유하면은 헐떡거린 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 허공은 있는 수준. 허공마저 없어져야 이제 깨끗한 것인데, 만약에 시무도에서 그래 비유해 나간다면은 인우구망이라고 소도 없고 나도 없는 자리에 이르면은 그 표현을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인우구망이라잖아요. 동그랗게 해놨어요. 그래가 이제 소도 없고 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조사 뜻에서 계합을 했다고 표현해요. 그리 말하자면 가히 도에 들었다 하는 자리인데, 그게 이제 동그라미를 그렸다 해도 이제 사실상 뭐 허물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 동그라미로 있는 거는 우리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잠자는 거는 헐떡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건 자연 그대로 이제 본래 그대로니까. 그렇게 도인은 왜 뭐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목마르면 물 마신다 이 말이 있는 게 그거는 별 허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뭔가 이제 가래라든지 뭔가 이제 그 욕심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까 고요한 그 호수에 돌멩이 모래 하나 던져가지고 파도가 작게 일어났는데도 이게 멈추지를 안 해요. 멈추지 않고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파도가 되고, 파도가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이거 뭐 오만 난리를 치다가 심지어는 이제 다르게 비유하면 우리 마음에서 한 가닥 움직였던 데서 우주 창조까지 다 하고 말았는 거예요. 그렇게 능엄리에서 비유에는 제 영상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놨는데,
그 연야따다락하는 이제 신라번성의 연야따다락한 여자가 아침에 나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연야따다는 예쁜데 그 이제 내가 거울에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거울에 있는 거는 내 영상이지 내가 거울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들어가도 거울 속에 내가 비치는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는데 연야따다가 갑자기 뭔 생각을 했나 하면 내가 왜 거울 속에 들어가 있지? 근데 거울 속에 들어갈까? 거울에 있는 놈은 예쁜데 나는 내 얼굴을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내 눈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보니까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나는 이제 내 얼굴이 왜 안 보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그대로가 뭐 문제가 없는 것인데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내가 왜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가? 그 다음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내는 아니고 또 이상하게 우리 거울 속에 있는 거 내가 오른손 움직이면 거울 손은 왼손 움직여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다 보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달아나버렸다. 근데 붙잡아가 아야 네가 거울에 비춘 거는 아무 탈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해도 이미 미쳤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가 안 들어가요. 내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부르나한테 묻거든요. 부르나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부르나야 연야따다가 왜 미쳤느냐? 그 부르나가 그때 아라한인데 왜 미쳤는지 찾아보려고 하니 원인이 없어요. 이 원인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허망하다 하는 말을 못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 까닭 없이 미쳤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허망한 거래. 까닭 없이 미쳤으니까. 그러면 미친 것만 없어지면 안 미친 연야따다가 되는 거예요. 그 미쳐있다 해도 연야따다가 아직도 얼굴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목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연야따다가 그대로 있어요. 단지 미쳤을 뿐이지. 미친 광증만 없어지면은 본래 연야따다를 회복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 까닭 없이 그렇게 그 까닭이 있으면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실제 이건 까닭이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까닭이 있다면 어찌 허망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우리가 다 까닭 없이 이제 이 부처를 버리고 이제 중생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헐떡이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최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생각 한번 일으키는데 불과한 아주 가볍게 이렇게 모래알 하나 떨어져가지고 파도 한번 일어나는 이것도 자연의 이치지. 이게 뭐 틀린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그대로가 뭐 틀린 것도 없어. 아니, 파도에 그 물에도 돌더니만 파도 일어난 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그게 점점 커지는 거는 세상 이치가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파도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파도가 없는 거는 아닌 거지. 바람이 없는 거는 아닌 거지. 그렇게 나는 계속 헐떡거리라고 힘드는 거지. 예. 이 헐떡거리기만 쉴 수만 있으면 내가 편안할 텐데 헐떡거리기 시작하면서는 꼬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제 이게 매듭을 찾지를 못하고 그래 능강에서 그 매듭을 찾는 법 다 설명을 해요. 그 육군을 이제 풀어가는 매듭을 설명해서 있는데 그런 건 능강에 방대하게 있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본래 내 본성을 등지고 까닭 없이 여자가다가 그걸 보고 화를 낸 것처럼 화를 내고부터 나는 어디 갔는지 없고 내 본성은 등지고 이제 업을 따라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상대성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내 시비를 하는 거지. 옳다, 그러다 시비하다 보니까 꼬이가 해가지고 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우주까지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원체 이제 본래 부처다 보니까 신통이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색수상 행식 이런 오음의 색깔로 한 번 쭉 껐는데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래가 우주를 창조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다르게 비유하면 화가가 원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호랑이를 너무 잘 그려놓고는 자기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형국에 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주 간단한 태극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래 묘사해 놨잖아요. 그죠? 원만 그려 놓은 게 아니고 원 안에 요렇게 해놨어요. 요 한 파동. 그리
현대 말로 풀이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니까 내심 무천이라 헐떡거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현대 과학적인 풀이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파동 한 파동이 없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원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거 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연구도 계속 깊이 내려가니까 요새는 이제 양자역학이라 그래. 양자역학이라 하는 과학적인 논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게 우리가 물질을 줄 아는데 이게 물질이 아니고 파동이라고 증명이 돼 있어요. 파동. 그럼 금방 움직인 거잖아요. 안 움직였으면 이 물질이 없어요. 근데 파동이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12연계도 그리 나오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겼다 한데 행이 움직였다는 거죠. 파동. 그 한 파동이 태극기가 요래 있으면 요 한 파동 요렇게 살짝 한 파동 일어났는데 여기서 한 천지창조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그랗게 있을 때는 분명히 음과 양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끄는데도 위에는 양이 되고 밑에는 음이 되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음과 양이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그 다음 이게 한 번 이렇게 딱 반통각 났는데도 벌써 아마 서로 이해를 어떻게 얼마나 서로 이해를 해주지 않느냐 하면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본래는 이 파동이 있기 전에는 한 원속에 있잖아요. 그 남자 여자도 따로 없고 아래 위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도 한 번 이렇게 살짝 흔들렸는데 이제 한번 막 갈라지잖아요. 이제 남녀로 갈라지고 뭐 옳다 그러다 갈라지고 이렇게 옳은 거는 C라 그러고 그런 건 B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시비 속에 쌓여가지고 막 이제 오만 거 다 만든 그 수긍이 되죠. 납득이 되지요. 그렇다고 이제 비유하면은. 그래 제가 좀 쉬운 얘기 하려고 얘기하다가 서론을 기르고. 제가 그 수도아메리카노 요 김천에 가면 수도아메리카노 아주 말하자면 소위 절은 다 거의 명당에 있는데 그 수도하면 도성국사가 창건 자리를 찾고 좋아서 일주일 춤을 췄다 할 만큼 천하 명당 중에 아주 위치가 좋아요. 제 토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가야산이 이렇게 연화봉처럼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연화꽃처럼 보여요. 근데 그 토굴에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 것과 달이 뜨는 것이 저절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려고 관찰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요래 23.5도 빼딱하게 해 있기 때문에 해가 제자리에서 안 뜨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죠?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것 마찬가 동지에서 하지까지 이쪽으로 왔다가 하지에서 동지까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게 거의 이제 관찰해 보면은 얼마 걸리노 하면 하루에 아침에 해 뜰 때 1분씩 차이 나요. 어제 보다가 오늘 해가 이제 동지로 갈 때는 1분씩 늦게 뜨고 이제 저녁에는 1분씩 일찍 지고 하루 2분 차이가 나요. 항상 보면 해 뜨는 시간이. 근데 아주 일률적이래. 그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하지 때 여기 쪽에 있었으면 동지 때까지 여기까지가 동안에 가는 거리가 하루하루 딱딱 맞아요. 한 번도 안 틀려요. 이제 정확히 이제 가야 되는 거리만큼만 딱딱 가고 그 다음 시간도 딱딱 맞게 이제 1분씩 늦게 뜨고 하지로 갈 때 1분씩 빨리 뜨고 그리고 동지에서 하지까지 시간은 한 6시간 6시간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태양은 보면 이제 말하면 그래 예측이 가능해요. 내일은 요쪽 가서 여기 뜨겠구나. 내가 왜 그 예측을 관찰이 되냐 하면 가야산이 하도 이렇게 예쁘니까 꽃처럼 예쁘니까 그 가야산 꼭대기에서 이제 해가 딱 일출될 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카메라 들고 기다려 보니까 이제 관찰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가도 가야산 꼭대기에서 해 뜨는 건 딱 한 번 보이면 1년 2번밖에 못 봐요. 이쪽으로 갈 때 한번 이쪽으로 갈 때 한번. 생각보다 그게 빨리빨리 머리가 버려. 꼭대기 딱 정확히 뜨는 거는 1년에 2번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 2번 보는 그 시간 놓치면은 이제 다시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만큼 사진 한 판 찍는 것도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찍으면 이제 사진이 귀하다 한 게 그건데
그래, 그거 이제 그 해를 관찰하다가 이제 달도 뜨잖아요, 밤 되면. 달도 뜨니까 그 다음 달 뜨는 거 관찰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내 생각하고는 영 다른 게, 달은 이제 태양처럼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떠요. 그리고 달 뜨는 시간도 뭐 1분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하루에 거의 한 50분, 하루에 뜨는 시간이 한 48분에서 50분 정도 차이 나거든. 오늘 떴으면 내일은 이제 그 50분 뒤에 뜨고, 또 그보다 더 50분 뒤에 뜨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저거 될 때는, 보름달이 돼갈 때, 초승달 때는 50분 먼저 뜨고, 또 50분 먼저 뜨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크기도 다 바뀌잖아요.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음달이 되었다, 보름달이 되었다, 초승달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뜨는 장소도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과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어디가 뜨는지 예측이 되긴 되는데, 전혀 공부 안 하고 보면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여기서 뜨리라 생각하고 사진을 이쪽으로 찍어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요. 또 내일 또 이쪽에서 떠 가실 분들 이쪽에서 떠요. 그 신기할 만큼 굉장히 간격이 멀어요. 완전히 뭐 거기에 규칙은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모르고 보는 눈에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떴다 저기서 떴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 그걸 내가 어디에 비유를 했나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태극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본래 없었던 자리에서 음과 양으로 탁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 양이라고 하면 뭐래요? 우리가 태양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달은 음이라고 비유하고 음양으로 따질 때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고 또 요렇게 된 거 보면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양이고 이제 쑥 들어가면 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유했을 때 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움직인 데서부터 하면 상대성으로 딱 갈라지고 나면은 이제는 서로 이해해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특성이 틀려요. 그리고 해와 달이 틀리고 이제 습성이 틀리는 거죠. 그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남자 여자도 역시 틀리고 그 틀리니까 이제 서로 다르니까 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같이 이제 그걸 그 조화를 맞춰가 사는 것인데 똑같으면 또 그 사는 게 오히려 안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틀리기는 틀린데 틀린 만큼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납득을 해주고 이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게 이제 틀렸다고 무조건 다 이제 좋은 쪽으로 조화가 있는 게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니는 옳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하다 싸우는 거예요. 예, 생각이 틀리니까.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불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막 사고가 나는 거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 이래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양에 대해서 그 스님이 중이 무슨 부부학을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때 한번 재미로 한번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오면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서 왔어요, 제가. 그래가 다시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제가 전번에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부부라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것도 부부가 금전 좋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 불행한 것도 부부가 이제 그게 화합 못할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특히 자식들 눈에는 부모가 화합을 이게 금술이 안 좋으면 자식들은 그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걸로 볼 때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때 원인이 어딨노 하면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데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들이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생각보다 내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모르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남자한테는 그렇게 서로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주고 싶어 줄 때는 이건 주인이 내래요.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니까 엄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 주고 싶어 주는 거지 상대방을 위하는 건 아니래.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 그건 왜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건 만약에 그런 게 이게 그 사랑해서 주고 싶을 때 줄 땐 좋은데 만약에 그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면은 식어버리고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싸워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똑같은 이야기래. 사랑해서 준다는 말이나 미워해서 때린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래. 내용을 따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한다는 거는 주체가 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거래. 이기적인 거.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이제 조화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를 한다고 하면 내가 뭐 상대방이 미우면 뭐 배려 안 하면 그만이지. 그걸로 화낼 일까지는 없다. 근데 사랑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단 말이고. 그 뭐를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에 음양이라카는 그 콘텐츠에서 얘기를 해 올렸는데 요새 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조금 발전을 해야지. 그래 보니까 내가 그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닌 것 같아.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음과 양을 모르고 얘기한 얘기를 그게. 왜냐하면 서로 배려한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인데 안 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요새 와서 다시 정리해 보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배려받기를 원해. 여자는 남자한테 원한 게 이제 남자가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래.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래. 나를 존중해 주기를. 그렇게 태극이 오래 있으면은 태극은 양은 위에 있잖아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딱 존중해줘야 내가 기가 사르고 힘이 나고, 특히 이제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지. 아내가 만약에 막 나를 업신여겨보면 내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렇게 현명한 여자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밉더라도 이제 나한테 기는 살려줘야 돼. 이게 이제 현명한 여자고, 그 다음 현명한 남자는 아무리 이제 못마땅했더라도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항상 살펴서. 왜냐하면 이제 다리 깜깜해졌을 때는, 다리 구멍다리 됐을 때는 보름달이 내가 배려할 필요 없이 지금 알아서 원한데, 다리 구멍다리 돼버릴 때는 여자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깜깜해가 내가 어디 있지, 이거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할 만큼 이제 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난 태양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으니까 왜 저래 변했지 하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이치를 알면은 구멍다리 때가 깜깜하구나 하고 이제 기다려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안 다치는 거고, 기다려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금방 밝아져 올 거 아니에요. 또 항상 구멍으로 있는 건 아니지. 또 밝아지니까. 밝아졌다 어두다 하지만 그걸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내면 탈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이 시끄러운 집안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은 중2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스님 장가도 안 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제가 가서 알아서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이제 토굴에 앉아가지고 다리 뜨고 했더니 이치를 봤을 때 요렇게 했구나. 짐작해서 설명하는 거래요. 그 논리상으로 공감을 하셔요. 말단은 개변 같아요. 공감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래 볼 때는 분명히 여자가 남자한테 원하는 거는 배려받기를 원해요. 그래가 내가 어떤 집에 가가 또 부부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설명 했더니, 연애할 때는 그런 설명 안 들어도 알아서 잘해요. 연애할 때는 배려를 해준대요. 근데 또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각자 것만 주장하느라고 이제 남자는 여자를 배려 안 하고, 또 여자는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남자한테 막 허물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존중을 안 하고 받들지를 않고 마구 이제 만약에 업신여기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남자는 기가 푹 죽어버려요. 이게 조화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요 태극에 대해서, 태극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동그란 데서 요 한 생각 움직인 게, 요 파동 하나가 막 천지만물을 창조해버리고 말았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간단한 요 파동 하나가 아니고 그게 파도가 커져가지고 자꾸 헐떡거리는 게 더 심해지고 나중에 허리케인이 되고 뭐 초강력 태풍이 되고 이러면 어째요? 그때는 감당을 못해요. 막 이제 원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쳐야지. 근데 그쳐지지가 않아요. 이미 하면 일으킨 뒤에는. 우리가 이제 요 단어 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쉬어지고 그 부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한다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쉬는 데는 열심히 하는 내용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도 이래 들으라 하면 들고 있으면 뭐 무게가 있어가지고 메꺼납니다. 무겁다 이 가격이 되지만 나가라 하면 내가 나가버렸는데 뭐 얼마나 무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많이 아는 거하고도 상관이 하나도 없고 총명한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는 단지 가장 중요한 쉬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에게 정직할 때 내 스스로에게 이제 남도 속이지 않아야 되지만은 내 하나를 속이지 않을 때 쉬어지는 게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배운 거는 다 지식이지 내가 쉬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아는 것도 다 지식이지. 그리고 우리 건강영에서 딱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소지장과 소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게 장애돼. 또 한 개 뭐죠? 예? 소지장과 또 한 게 뭔지 갑자기 얘기할 생각. 어쨌든 아는 거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고 건강경에서는 소지장까지 다 끊어주는 게 건강경이거든. 이제 아는 걸. 많이 알수록 더 안 쉬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차라리 모르면은 모른다고 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번뇌장. 그 번뇌가 있으면 번뇌장이고 그 소지장은 이제 아는 것이 또 장애가 된다는 게 다 바람이 되는 거고 헐떡거림이 되는 것인데 그 쉬는 데는 안다고 쉬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쉬는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전혀 쉽게 설명 못했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쨌든 어렵더라도 쉽더라도 요거는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요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는다고. 헐떡거리지 않으면은 진짜로 헐떡거리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작은 물결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디까지 가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 태극도 없잖아요. 태극 요 파동도 없는 이제 원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림을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인후부망이라고 나도 없고 소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소위 말해가지고 목마르면 물 먹고 졸리면 잠잔다 하는 것이 그거는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 도인은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도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면 돼요. 그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헐떡거리지만 않으면 하여튼 그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히 우리 구도락하는 단어하고 매치를 시키면은 요게 정말로 이제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소화는 참 안 되는 어려운 그거지만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었어도 이 언제 가면은 인정을 하게 되니까 내 죽을 때 되면 그 말이 맞았네 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막 재물을 많이 가지고 탐문하고 있어도 죽을 때 되면요 우리가 내 무주산 보시라 하는데 무주산 보시 하라 소리 안 해도 그 말 한마디도 안 듣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다 무주산 보시하고 가요. 들고 가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 머물 수도 없어요. 결국은 무주산 보시 할 건데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이제 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진실한 얘기는 내가 이제 간직해야 된다. 그래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거는 이해를 하게 돼 있는 거지. 안 들어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좀 얘기를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쉽게 얘기를 못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 오늘 질문하고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이거 뭔 얘기인가 싶으니까 질문하면은 내가 잘 몰라도 대답을 하면 얘기가 더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어쨌든 내심무천이 실행에 옮겨 내시겠어요? 네? 쉰다는 게 그래 쉬운가요? 알아도 막상 쉬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야 쉬죠. 모르고 또 어떻게 쉬고 알고 나서 쉬든지 안 쉬든지 그건 이제 그 뒷하고
일단 이해를 쉬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모르는 것보다는 쉬어진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놔라 그래. 놔라는 쫓아도 놔버려야 네? 아르바이트 쫓아도 놔버려야 진짜 그렇죠. 그래야 잘 쉰다. 네. 뭘 잘한다 그럴 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진짜 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들은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 현태 스님이 그 이제 도건 스님이 질문하기를 우리 석상 은사 스님께서 네. 7급 업무를 했는데 나머지 6개는 안 묻겠고 한 가지 그 1조 100년거는 뭔 뜻입니까? 이런 물었는데 1조 100년거가 뭔 뜻이래요? 아니 그거 뭐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게 뭐 질문이라. 1조 100년은 그 비단 조각이잖아요. 비단 조각 얼마나 부드러워요. 뭐 그처럼 가라 이렇게 했으면 그처럼 가라 그 뜻이지 뭐 뜻이 또 따로 있나? 근데 그 석상 스님이 그 말 듣고 이제 일색 변산이라 그래 한 색깔 밝힌 일이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건 이제 좀 뭐 엉터리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등대 얘기했듯이 아 이거 7급 업무도 하나의 등대에 해당한다. 내가 등대에 삼으면 된다. 이 얘기했을 때는 등불을 밝힌 거 아니에요. 등불을 딱 밝혀준 거니까 아 내가 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는 1조 이제 100년 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나가지고 당장 이제 내하고 뜻이 틀린 일이 탁 부딪혔다 해도 아 1조 100년을 다시 이제 새긴다면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칼이 아니잖아요. 쇠가 아니잖아요. 비단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테니까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은 공감을 해요. 그게 이제 일색 변사 밝힌 일이다. 그렇게 한 색깔을 난 이제 등대 비유하면은 아 맞아 그 등대불처럼 딱 켜준 거다. 그걸 등대 삼아 가라 이 뜻이지. 그러면 풀이는 이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시비하는 이야기고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도건 스님은 아니 그거 은사 스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태 스님이 야 그럼 내가 목숨 걸고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향을 갖다 피하라. 내가 그 향 다 타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말이 맞고 안 죽으면 내 말 틀리다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네요. 아니 그만한 일에 뭐 목숨까지 걸고 내 죽어낸다고 죽어요. 그러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앉아가 자살일만 해낸다고 죽어도 자살 아니에요. 아니 스스로 죽으면 자살 아니에요. 또 진짜 전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분이 거기서 꾸중하면 다시 살아나야지. 생사가 자제했으면 죽는 거 자제했으면 다시 나오는 것도 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 못 살아나잖아. 반복이네요. 근데 진짜 이제 또 죽었다 살아난 또 이야기도 있어요. 예. 아시는구나. 아니 그분은 내 지금 뭐 조사를 안 해왔는데 그분은 보면 왜 종이도인이라고 옷을 종이 옷 입고 이제 옷으로 가게 댕겨가지고 그 이제 큰 스님이 그 종이 옷에 어떤 일이 있냐 했기는 만사가 여여하다. 그하고는 앉아가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그래 이렇게 갈 줄만 알고 올 줄은 모르는구나 했기는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래도 미묘함이 덜했다. 다 하지 못해 이거하고 또 죽잖아요. 또가 말하고 또 죽어요. 그러면 진짜 뭐 그건 정말 뭐 내 마음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했다는 건데 현대에서 용공은 죽어버려서 있겠네. 뭐 당신이 지금 그렇게 자살일망을 했었어도 이제 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이제 큰 스님 뜻은 꿈에도 못 봤다. 이렇게 할 때 말도 못 하고 죽어본데 뭐 말. 그래 그것도 한 개 들어있어요. 그 생각해볼 자리를 그게 이제 뭐가 그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 적용이 안 되겠어요. 뭔 일이든 적용이 되죠. 그런 경지는 경험 아니고 이상은 사실은 말하는 건 말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경험이란 것이 꼭 그 대단한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그 크게 이제 그 쉬어졌으면은 깨달음에 이를 테지만은 작게 생활 속에서 다 쉬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보살님 한 분은 이빨이 아파가지고 임플란트 한다고 하니까 또 잇몸이 약해가지고 자꾸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좋은데 서울 같은 데 가서 하지 이 동네 의과에서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의사 탓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탓 안 하고 의사 탓하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보살은 그래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잇몸이 약해서 빠지는 건데
내 잇몸이 약해서 그런 거는 내가 인정을 하고 나니까 안 아프더래요. 내 잇몸이 약해서 그렇지 의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사를 탓할 게 있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아프더래요. 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가만히 생각하면 한 생각 쉬운 거잖아요. 아예 별거 아닌 데서 하면 쉬운 게 터득된 거지. 그걸 내가 어떤 저사한테 얘기하니까 또 그 저사는 대부분 그걸 납득된다. 그건 자기도 이해가 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된다 하는 걸 하면 다 그 정도 체득을 해 나간다는 건데, 우리가 굳이 쉰다 하는 걸 뭘 도덕하게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야,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쉰다 하는 건 금방 한 개라도 내가 들고 있다가 놓으면 놓은 거고, 쉬만 쉬운 거지. 뭐 대단한 데서 쉬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그러니까 자꾸 쉬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1조 100년 나는 앞으로 오늘부터 나 1조 100년 거 하리라. 그 7가지 중에 한 개만 그것만 해내도 간직만 하고 있어도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겠어요. 그러면 알기 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요 냉추 추억회 같은 거는 사실상 체득 안 하고는 뭔 소리인지 모를 만큼 이게 왜 다음에 정진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를 막 그런 것도 올려놨는데 처음에 하두를 들어가지고 막 억수로 그거 막 그때는 거의 쉬는 게 아니고 막 지독한 탐욕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도를 탐하는 마음으로.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번뇌한테 이게 먹지. 그래 하다 보면은 너무 애를 쓰다 보면 머리가 불이 난 것처럼 머리가 화끈거리다 못해가 나중엔 차가워져가지고 이제 요 냉추가 나와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가을물처럼 막 냉랭하게 차가워진다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 사람마다 또 다 다를 테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 7거 법문 중에 내가 이제 내인데 맞는 거, 내가 이제 쉬어가는 게 맞으면 그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제 고목고도 식은 재처럼, 마른 나무처럼,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생활에 가장 적용해내는 게 1조 100년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기절,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인사 드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틱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는데, 저래 갔다 어디 보면 비단처럼 돼버렸네. 뭐, 칼이 비단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얼마나 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얘기하다 제가 말이 많아서 너무 오래.